남북통신성 복원에 대한 네.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세요. 오늘 대체 휴일만 아니면 대북주가 폭발을 할 텐데 대하TI가 네, 또 대한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올랐을 아난티 텐데. 뭐 이런 것도 엄청 올라갈 건데 네. 아깝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일 오르겠죠. 뭐. 오늘 오후에 또 나옵니다. 뭐가요? 거기에 대한 추가 우리 쪽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아, 통신선 그리고 또 관련해가지고? 이인영 장관이 또 엄청난 발표를 베를린에서 했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한 함의들을 드라이하지 않게 잘 엮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왜 1,470명밖에 안 들어왔지? 다 쉬시니까. 다 쉬시니까. 정말. 우리만 안 쉬는 거. 우리만 안 쉬는 거였어. 갑자기 방송 의욕이 확. 아니야. 평소에 10분의 1이야. 네. 빼기노맘님께서 try 100이라고 쓰셨나요? 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셨는데 이거는 뭔가요? 프라이 팬티 100장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프라이베. 이거 뭐지? 이건 뭔가요? 궁금하다. 저 처음 봐가지고 네. 궁금해서요. 저 설명해 주세요. 이런 후원 어디 계세요? 처음이네요. 네. 이게 어느 나라 화폐지? 전북 쌍방울 공장에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터키? 터키. 아, 트라이가 그거였어? 네. 자, 아무튼 남북통신선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게 복원이 큰 의미가 없는 게요. 복원한다는 선언 이전에 그 군사 관련한 통신들이 이미 재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지난달 말이죠. 우리 쪽에서 터키 리라. 터키 리라, 트라이 그거였어. try. 야, 이 좋은데? try. 근데 우리 쪽 그 배가 하나 이게 표류해갖고 북으로 넘어갔어요. 응? 어선이 실종이 됐어.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군사통신을 통해갖고 수색 요구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수색에 나서준 예가 있거든요. 뭐 찾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북측이 아니라 우리 쪽 영해에서 찾았기 때문에 뉴스가 안 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와 관련한 업무 협조가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 작가님은 또 그걸 뉴스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뉴스를 듣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나. 네, 그쪽 상공에 떠 있는 외계인이 알려준 소식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북한 간의 한 라인은 열려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 날짜로 해서 복원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오늘이 10월 4일이기 때문이죠. 10월 4일이기 때문에. 네. 왜요? 10월 4일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14선언이라 그래갖고 맞아요. 네, 6.15 계승에 대한 14선언을 평양에서 했었던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짜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한 게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했던 14선언에 대한 계승을 본격적으로 이뤄가 보자라고 얘기한 거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문희정 아나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총 8개의 선언 내용이 있습니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 중요한 것만 읽을까요? 그러시죠.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실 이 내용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미 1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을까요? 그동안 보수 정권이라 불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합의에 대한 이행 과정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특히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지만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을 닫고 남북 간의 모든 교류를 이제 돌려버렸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다시 되돌리기에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상황을 원하고 있었던 일본의 왜구들과 미국의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기에는 외교적으로도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불가한 상황을 그동안 13년 동안 이대로 유지하고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문재인 정부, 과거의 노무현 정부의 의지는 계승하지만 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중앙일보가 여기에 대한 기사를 내고 있어요. 뭐라고 냈을까요? 제목이 이겁니다. 노무현 김정일과 다르게 알고 있는 거지. 이게 그 연장선인 거를. 문 김정은과 합의한 대못박을 준비하나. 네. 얘들도 모르는 건 아니었어. 모르는 건 아니었죠. 이거를 이제 이 기사 대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이명박 박근혜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없게 만들자. 누가 집권을 하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충을 해보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즉 해외에 있는 모든 외국 정상들의 협의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김여정이 이제 뭐 동등하게 군사적 균형을 맞추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여줬던 게 이번에 해병대 기념식인 겁니다. 아, 사실 이거는 평양을 점령할 것을 상정한 상륙작전이다라고 외국에서는 전부 다 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네가 군사력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니들 수준까지 낮춰서 맞출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야. 그렇지. 이거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맞춰 네가 올리지를 못하면 이걸로 꽝인 거지.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안을 던진 거예요. 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게 그렇지. 웃으면서 별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네. 빵빵빵빵빵빵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10월 3일 날 벙커버스터 관련한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무포를 못 봤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현무포가 이게 벙커버스터로 들어가면 150m 이상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뽀갤 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무기까지도 전부 다 내놓은 상태에서 어떡할래? 답변을 줘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다시 쏘거나 아니면 오늘 통신선을 복원하거나. 큰아버지 전화 연결해요. 그래서 바로 통신선 복원이 일어난 겁니다. 왜? 어저께 했다니까? 벙커버스터 관련된 자료 공개를. 이건 대놓고 협박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아, 무서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거야. 무서워. 이런 사람 진짜 무서워. 예. 그래서 욕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좀 겸손했잖아.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요새. 맞아. 요새는 뭐 북한보다 우리 미사일 훨씬 빠르다. 그럼. 그리고 북한 미사일 그거요. 이거 우리 격추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속도면. 이러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개무시하고 있는데 북한 애들이 이런 강경한 태도는 이명박근혜 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형님이 이 삼촌이 3년 전만 해도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의아해하는 과정 중에 오늘 통신선 복원을 했다는 얘기는 네 수용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는 결론과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북한 내부의 강경 세력들에 대한 진압이 끝났다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늘 8.15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군권과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도 이거를 분리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각이 끝나야 이 그렇지. 진행이 된다 그러는데 맞아요. 최영해가 제1비서가 됐고 지금 박정천이 돌아왔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우리가 예산했던 대로 된 거고 일주일 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네. 그때 3일간 산책하시면서 여기까지 다? 그렇지. 이미 그때 진짜? 왜냐면 그때 썬킴이랑 다 다 왔잖아요. 성킴. 성김. 네, 아주 선키스트 오렌지가 생각이 나요. 썬킴이랑 다 와가지고 우리 송 작가님 미에로 하비바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이 썬킴하고 이미 얘기가 끝났던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때 일환인 거고 이번에 유럽 갈 때 왜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 가서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전선언 얘기를 독일 가서 했냐는 거야. 네.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이뤄낸 독일에 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행사였냐면은 독일 통일 31주년 행사입니다. 그렇지. 야. 거기에 가서 자 우리도 이제 통일할 건데 니네가 앞으로 종전 선언에 있어서 보증을 해줘라는 얘기를 우리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통일해봤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조언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네.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가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이게 실제 여기 이제 기사는 안 났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반도는 불안정한 평화에 머물러 있지만 현재 있지만 만약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남북미가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남북 주민들은 완전한 평화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뭔 의미일까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통일 방안 안에서 연방제 이런 서로 동등한 이런 게 아니라 단일 국가로 또는 단일 국가 안에서 연방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자유가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와. 그냥 동등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송두리째 궤도시켜가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까지 자유민주주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선언 독일 가서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한 거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뭔 소리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야 이러고 개기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국호가 조선. 조선 민-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 민주주의예요. 있어. 민주주의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에 또는 통치 체제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까지도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이인영 장관이 독일에서 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신선이 개통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예스의 표현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케이가 났다. 네, 오케이가 낮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맨날 훌륭한 헷갈려. 이런 죄송해요, 북한. 네. 우리가 국호를 제대로 몰라서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요. 네. 그래서 막 인민하고 민주주의 바뀌었구나. 네. 조선 민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인민공화국. 죄송해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어놨어? 그러니까. 그래놓고 어디 가서 지들은 그냥 조선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 그 베를린 선언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교류 협력 방안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굉장한 주요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거를 대한민국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선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언론이나 분석하고 있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겨우 중앙일보가 지금 문정부가 못을 박는다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다 이제 뭐 정부 고위 관계자, 뭐 청와대 관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못을 박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씨 어떡하지? 약간 이런 중앙일보의 그런 느낌. 야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오빠가 안 되는데라는 식의 느낌으로 제목까지 이렇게 못을 박나 못 박으러 준비하냐. 우리가 통일 논의가 일어나면 늘 퍼주기다. 내지는 북한한테 이용당하고 있다. 뭐 북한에 속았다.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얘기를 꺼내면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꺼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종전선언 하게 되면 우리 경제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길거리에서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게 쟤네들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한이 공동 경제 체제를 끌어나가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인영 장관이 한 얘기예요. 현재 2% 정도 저성장 궤도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3% 이상으로 성장 궤도에 올라가게 되고 남북의 경제 협력은 임업, 산림,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모든 분야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부터 갈지가 보이는 거야. 산림 녹화부터 가는 거예요. 이러면 바빠서 아프가니스탄은 못 가는데 앞으로 임업 관련된 산업 분야와 네. 어떤 전문 인력의 충원이 엄청나게 필요해질 겁니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어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어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에 퀘르버 재단 초청해서 그 연설을 하시거든요.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거기서 뭐라고 워딩을 하셨냐면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오직 평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한반도 신경제 시도, 비정치적 교류 협력 이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그거를 차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준비를 실천하고, 했고고. 네, 실천을 네. 하고 있고 이인영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요거의 종지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항구를 짓거나 철도 연결, 비행장을 만드는 관광과 여행을 하는 것 등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부터 해줄게라고 먼저 던져준 거예요. 북한에 있는 각종 무역항들을 항만으로 개조해갖고 국제무역항을 만들게 되면 부산을 비롯한 이 일본으로 가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화물들의 환적이 북한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연결돼 갖고 이 북한 북극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철도 이거 하면 무조건 유라시아 철도랑 연결되는 거죠. 당연히 되죠. 네. 네. 비행장을 걸게 되면 지금 그 북한의 개방성에 비해서 도로나 이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을 못 봤던 사람들 백두산 삼지연 비행장만 한번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쭉 밀어서 깔아줘도 엄청나게 많은 해외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북한 경제의 발전이 되고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제안이다라는 거를 먼저 구체적으로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북한에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좋은 거죠. 지금. 우리 그 GDP나 경제 성장률이 50% 성장한다고 본다니까 2%에서 3%라고 설명하니까 이게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얼마 하고 있어요? 지금 5% 하고 있잖아. 송 작가가 이게 6%에 육박해서 가고 있어. 10, 11, 12 힘내면 6%도 가능해. 그럼 나중에 남북한이 합쳐지게 되면 얼마가 된다? 9%, 10%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세상에. 그 뭐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사실 통일이 되면 우리 송 작가 TV가 제일 먼저 100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되면 평양에서 우리 꼭 닮은 도플갱어 정은이 형 동생을 모시고 돈 많으면 내가 다 의식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정은이 동생을 모시고 정은이 나보다 어린데. 어? 나보다 어린데. 돈은 훨씬 많잖아. 정은이 동생을 모시고 처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방송이 네. 우리가 될 수 수 있는 있다.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네. 가능하다. 죄송해요. 1000만이네요. 예, 비아 세실님께서 1000만 가자. 그 이인영 장관도 독일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전선언 통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5위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이분이 있다. 자꾸 겸손하게 얘기하네. 우리가 8인데 자꾸 7인데 사실상 이태리 제끼고 그렇죠. 자꾸 10%라 그러고 경제성에 2%라 그러고. 아유, 저기 G7 그 본래 밭에 가가지고 야 그렇지. 우리가 7이야 하면은 얄밉잖아요. 그렇지. 겸손해야지. 겸손한 겸손해야지. 척 했네. 우리나라 네. 것도. 네. 네. 아무튼 독일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어떤 뭐 독일의 그 통일에 대한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했던 남북미 간의 평화조약 또는 정전선언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을 EU가 서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대답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누구나 하고 싶지. 아니 촉구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 그대로 놔두면 미국이 다 그렇지. 먹어버릴 판인데. 미국이 들어와서 이거 싹쓸이 하기 전에 니네들 들어와. 그렇지. 철도 연결만 하게 되잖아. 그럼 진짜 편하게 돈 벌 수 있어.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신흥공업국으로 투자하고 돈 벌 만한데 아프리카 갈 거야? 남미 갈 거야? 아니야. 한반도가 앞으로 20, 30년 동안은 최고 돈 벌기 진짜. 좋은 데야. 그렇죠.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조선중앙TV 송 작가님 인사하는 거 지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거기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을 해도 이질감이 1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앞으로 우리 자막 색깔을 가급적이면 빨간색 바탕으로 올려주도록 해. 조선일보하고 동질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